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시장의 판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는 경고음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달러는 괜찮을지, 앞으로 달러와 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트럼프는 4월 둘째 날 상호 관세 부과를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로부터 해방되는 것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을 제대로 잡았다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겠죠.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죠. 물론 미국에 공장을 지닌 미국 기업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 공장이 있는 미국 기업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미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시켰고 JP모건은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특히 JP모건은 경기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분도 최근에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경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 중동 산유국들이 전쟁을 하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물가마저 급등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분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년 전에 당시 앨런 재무장관과 엄청난 논쟁을 했었는데요. 앨런 재무장관은 지금의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미국 경제는 좋다는 말을 했었고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때 돈풀기의 후유증으로 물가가 급등했고 연준은 뒤늦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겨우겨우 물가를 잡았습니다. 결국 서머스의 말이 맞았네요. 이분 나름 통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관세로 인해서 당장 스태그가 온다는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 관세 부과든 이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쌓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둬야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올해 연준이 최대 4번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전혀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머뭇거린다, 망설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올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4번 정도 내려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4월 6일에 찍은 것이라 여러분이 보고 계신 수치와는 약간은 다를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연설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적절한 경로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관세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부활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도 하겠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을 상징하는 달러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4월 초까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미국 증시를 상징하는 S&P 500 지수, 중국 증시를 상징하는 상해 지수의 일봉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달러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화폐인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 고점을 찍고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달러를 팔고 미국 주식을 판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산다는 것이겠죠. 그중 하나는 중국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상해 지수가 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주식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되어 중국 주식이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4월 6일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이 앞으로 더 크게 흔들리면 중국 주식도 어느 정도 연동되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도 타격이 있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될 것은 달러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면 달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경제 지표가 꺾였었던 시기에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생기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원래 달러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달러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년 전인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를 볼게요. 위기가 오면 달러가 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의 코로나 위기와 함께 달러 인덱스가 순간 급락하네요. 달러가 급락했었던 시기에 선을 딱 하나 그어봤는데요.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기가 오자 해외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서 미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자기 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과 달러가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달러는 일정 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하락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달러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에는 2주 정도 달러가 쭉 아래로 밀리다가 바로 반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달러의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년 전과 현재의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볼게요. 5년 전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5년 전에는 달러가 급락하기 전부터 달러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금과 함께 달러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원래부터 해왔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잠시 달러의 강세가 주춤거렸고 이내 다시 안전자산의 면모를 찾으면서 달러의 V자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 연준의 양적 완화와 함께 달러 약세가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것은 통화적인 문제가 있으니 별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시 급락과 함께 달러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달러가 먼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원래 하락하고 있다가 이번에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추가적인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년 전과는 달러의 흐름이 다르죠. 5년 전에는 오르던 게 위기로 잠시 주춤거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떨어지던 게 위기로 더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도하게 떨어졌으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당분간은 이러한 달러 약세 기조는 이어질 거라 보는데요. 중국이 현재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것으로 중국의 보복이 끝이 아닙니다. 아마도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더더욱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라도 상대적인 달러 약세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충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로 진행된다면 중국과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에 덜 빠졌는데요. 이제는 조금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하든지 연준에서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시장 자체가 재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